자,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관세 전쟁,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결국엔 미국은 내용을 쭉 파악해 보면은 중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 보복 관세 50%? 이거는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육하지 말자. 서로 문 닫자. 뭐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다만 길거리에 눈 마주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뭐 의미?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 골목대장이 이제 하는 행동과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발생했던 이 관세,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 물가가 먼저 촉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공장이 아직까지는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부품들은 중국에 있고 그 조립과 이제 최종 이제 단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모델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중국 정부랑 협력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을 또 잡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이 했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충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인정하려 하지 않겠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제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고 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 어휘 사용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해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 통해서 해명을 할 텐데 아마 그 해명의 논리 중 한 가지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왜 리쇼어링 했는데 왜 이때 기업들이 다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 정부에서는 조치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면 다시 중국한테 돈 벌 기회를 그동안 4년 동안 나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네. 결국 이제 미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나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과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나올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기존에는 50개 국가들이 이제 사실은 교역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가해국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교육을 미국 진행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우리를 뭐 가해를 우리가 했다. 적자를 보고 그거는 뭐 미국은 항상 기축 통화로서의 뭐 숙명 이렇게 되죠. 그게 뭐 이익을 낼 수가 없는 뭐 국가로 치면은 국가가 우리 막 이익을 내고 뭐 기업과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이럴 수는 없듯이 그렇죠. 네. 미국은 항상 뭐 적자가 누적되고 그게 이제 재정 적자가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나라 뭐 미국 스스로가 뭐 전 세계 경찰로 나서겠다 뭐 이래서 방위비 같은 것들을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피해를 봤다고. 그렇죠. 이제 옛날 이제 주장하는 2차 대전 당시 이후에 찾았던 어떤 뭐 세계 경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상 큰 전쟁이 터졌는데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부담스럽고 또 이제 뭔가 함께 뭐 유럽이 이제 공동 전선을 만들자고 하니 뭐 나토를 비롯해서 EU에서는 여전히 뭐 요지부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화가 났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국방비를 이제 GDP 대비 3% 이상씩 다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키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임승차론을 또 다시 한번 꺼내게 되고 괜히 불똥 튄 게 한국은 주둔군이 제일 많은데 왜 분담금을 더 안 해요? 이런 논리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요점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러면 미국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US 스틸을 다시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가 그래서 6% 오르고 US 스틸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이 US 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카네기 스틸이 이제 그러니까 철강원 카네기의 그 현신이 지금 US 스틸인 건데 일본 미국의 제철이 올랐군요. US 스틸은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정통성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선구 기업을 지금 일본에 홀랑 넘기게 됐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재작년 3년 전부터도 계속 거론이 심하게 됐었던 건데 이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이긴 했지만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있는 정통성 있는 뿌리 깊은 기업을 갖다 파는 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스코를 갖다가 지금 일본의 이제 기업에다가 넘기게 된다는 건데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겠죠. 이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거를 미끼로 부랴부랴 꺼내면서 일본과 지금 협상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 협상팀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미국이 아차 싶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난 정부에서 요구했던 어떤 인쇼어링 정책이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쇼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했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제품이나 조달을 굉장히 타지에서 많이 받는 거야. 그럼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미국 기업이 다시 타격을 받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협상을 하는 포지션을 가고 있는데 이 50%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보복 관세를 할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지금 이미 34% 관세를 부과하겠다. 너희도 우리한테 관세? 그럼 우리 또 올릴 거야. 이게 이제 2018년도 당시에 있었던 이 무역 전쟁의 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공포 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각국과 개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보험사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팔 때는 뭔가 보험을 팔 때는 이것저것 다 됩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는데 막상 보험금 신청하면은 잘 안 된대. 네. 그래서 약관 뒤틀리고 설계사 붙잡고 어떻게든 손에 상사 껴가지고 가니까 이거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준다. 이런 느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흔히 말하는 깡패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일본과 협상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지금 일본 총리가 미국 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시바 시게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쏙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북아가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구성체를 만들자라고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가 또 이시바 시게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많이 꼽죠.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이 상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이시바 시게로부터 다듬자. 왜냐 시진핑 주석하고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일본이 다시 이제 한국에 뭔가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이 다시 일본과의 어떤 거래 주선을 통해서 한국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본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된 팀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정세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2기에 들어서 이제 뭔가 정책을 펴고 싶겠죠. 돈이 없네. 뭐 빚더미 금고 열었더니 빚은 물론 미국은 항상 빚이 있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보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유동성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축적해야 되고 빚도 좀 까야 되고 탕감해야 되니까 이자율이나 금리 뭐 이런 복합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관세 무역 전쟁 하지만 중국도 물러설 수는 없죠. 뭐 네. 지금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또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자국의 주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막 때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국가가 아니죠. 뭐 네. 아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예한 대립이란 말이에요. 서로 대화가 좀 오고 가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시장은 좀 그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우리 시장은 중간에 또 껴가지고 눈치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아까 일본 총리는 미국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중국이 던지는 국채 일본이 받아 뭐 이런 식의 뒤에 분립 협상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권한대행이 혼자 개인적으로 미국채를 샀죠.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여론이. 그렇죠. 뭐 일단 뭐 분위기를 좀 조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국가 망하라고 산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의 또 경제통이시니까. 근데 타겟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네. 자 우리는 중간에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잘 해 나가야 되고 지금 무역적인 부분들 관세 일단 25%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5%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통해서 낮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때려놓고 나중에 좀 협상을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선례처럼 네, 뭐 그렇죠. 완전히 탈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표본을 좀 보여준 듯한.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은 말을 뱉은 게 100% 픽스되는 고정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 보복관세를 34% 하면은 50%를 추가로 하겠다 하죠. 그래서 기존의 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원에 팔던 거는 관세가 붙어가지고 뭐 20,000원에 되는
이거 결국은 이런 점들이 자꾸 이게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또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좀 입지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구두로는 뭐 네. 인플레이션 절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약간 뭐 집회를 많이 하고 탄핵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그런 조율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가 0.81 PBR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PBR은 보통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낮으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산 기준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는 보통 대기업들 위주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자산, 총 자산 대비 0.8이다.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오히려 좀 기회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2,349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관세 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 25%도 하고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매기고 하지만 결국은 준비를 많이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31조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관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텍사스 이런 데다 52조 가량 투자를 하고 또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직접 조달한다고 한다면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세 자체를 또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지금의 가격대 2,300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서 저는 뭐 자산 우량주라던가 아니면은 고성장이 나오는 성장주 위주의 좀 매입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지금은 좀 용기를 내야 될 때다 우리가. 저는 그동안 현금을 좀 쌓아둔 게 있다면은 현금을 풀어가지고 뭐 매수를 용기 있게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듣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 투자를 독려하고 거기 영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무관세, 그러니까 뭐 온쇼링, 인쇼링, 리쇼링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제조업 부활.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원화를 산단 말이에요. 원화를 사고 환전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뭔가를 사겠죠. 그게 이제 뭐 국채가 됐던 주식이 됐던 아니면은 뭐 공장을 짓는 뭐 설비가 됐던 거꾸로 생각하면은 미국 내로 들어가면 달러를 사야 돼. 달러를 사고 교환해야죠.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 사란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채 사서 그거를 담보로 미국 내에서 그럼 대출해 줄게.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공장 짓고 하면 좋잖아. 그러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있으면은 국채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잘 맞아 들어가요.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마무리가 제가 가고 보여드렸잖아요. 있죠. 근데 어제 조금 느낌이 이상한 게 투매가 있었어요. 어디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아. 중국밖에는 그렇게 대놓고 던질 데가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래서 목리를 좀 부리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보겠죠. 아씨 더 밀고 갈까? 아니면 좀 한 발 빼서 이거 대화하자 그럴까? 오히려 중국이 던진 게 아니라 미국이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미국 스스로? 왜냐하면은 자폭을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기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오해를 하는 것이 이제 주식을 환매를 했다라고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네. 그럼 이 자금을 바로 환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그렇죠. 이제 원화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원화가 지금 많이 쌓여 있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가 이제 항상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이 어려울 때 보면은 우리가 과거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그랬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무너졌었거든요. 미국도 무너질 때 같이 전 세계가 다 무너졌었는데 이때 당시 그럼 한국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도망쳤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도 그게 단기간에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그럼 이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냐? 다 은행에 들어갔죠.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했던 채권들이나 이쪽을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은행에 대해서 지분율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방어주, 가치주로서 뭐 금융주를 사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외인들이 지금 쥐고 있는 자금들에 대해서 압박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은행 입장에서 은행에 이제 새로운 주주들이 계속 이제 지분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경영이 방만해?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어? 이 사람들 다 내보내.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금융계에서는 뭐
퇴직금을 잔뜩 주고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셔야 될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이제 동요가 굉장히 클 것인데 이걸 이제 추적을 하려면은 이제 어제 매도했던 그 현금 물량들이 과연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유입이 아니라 이제 외화로 지금 유출이 된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이걸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국채와 비슷한 동향이라고 봐요. 네.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채 수요에 대해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는가. 그리고 가산 금리가 지금 얼마나 변동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 지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추경 얘기가 나왔죠.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뭐 내수가 어렵고 수출은 물론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추경에 대해서 해서 한 10조 원 규모 추경을 하려면은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이 있으면은 또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국채 금리가 또 오르고 있는. 아니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여기 스텝이 꼬인 게 아까 중국 얘기해드렸잖아요. 중국은 이 관세를 맞으면은 관세를 일단 상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올리든지 아니면은 통화를 절하를 시켜버리거든요. 통화 가치를. 위안화 절하 고시를 오늘 대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는 위안화에 또 연동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4원 40전이 또 올라가고 1472원을 기록하니까 주가가 뻗어나가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제 1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거 오늘 30포인트 정도 더 돌리는데 사실 더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돌리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뭔가 째려볼 텐데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있죠. 뭐 어제까지도 보면 빠져나가? 판단 네. 일단은 판단은 네, 거죠. 그쵸. 아까 김덕호 대표 표현대로라면 빠져나가면은 환전해갖고 지금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그럼 더 오를 텐데.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뭐 조 단위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6조 원 공매도 시장 네. 이후에 팔았다고 보도는 나왔죠. 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3일 연속 뭐 1조 8천억 원, 1조 7천억 원대로 계속해서 팔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 달러라던가 이런 것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환 수익 이런 것들이 좀 손실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 아래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절차들은 개인들이 지금 3거래, 4거래, 5거래에 들어오는 점은 아직은 힘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 팔아갖고 한국 주식 사나요? 네 그런 건 많은 것 미국 같아요. 주식 지금 뭐 개박살이란다. 미안해. 네. 뭔가 요즘 시장이 하도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네. 표준을 써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급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면 그 나가셨던 서학개미가 돌아온다? 약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저렴한 부분을 들어오는 약간 스마트 머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 뭐 굉장히 좀 저렴해지긴 했어요. 뭐 엔비디아라던가 또 간밤에 또 올라가는 그런 분들 기술주 위주의 상승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이 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대로 예상보다 예상보다 뭐한 좋게 5조 네. 원 정도를 봤는데 6조 원 정도 났다고? 네, 스마트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갤럭시 25도 좀 괜찮게 흥행을 하고 네.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눌렸던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반도체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올랐던 3%가량 올랐던 것과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소부장 기업들도 대체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ISC 뭐 이런 기업들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안에 있는 뭐 YC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SKC한테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테스트 소켓 이쪽을 하면서 굉장히 또 실적 부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SC 오늘 5%가량 상승 나오는데 저점에서 반도체주가 낙폭이 너무 컸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국단에 안 좋았던 뭐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는 뭐 오늘 ISC 4% 5%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의 소부장주가 이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IT, 반도체, 그 기타 또 뭐 다른 섹터? 뭐 오늘 한화 얘기인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방산으로 뭐 조금 시선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만약에 방산 얘기한다면 아마 이제 하나그룹을 좀 빼놓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나그룹에서 좀 제가 간편하게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상증자가 거의 뭐 조삼모사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삼모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밑장 빼기를 해서 지금 좀 시장 달래고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3조 6천억 일반 주주 중에서 조금 빼가지고 1조 3천억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이 승계 삼자 작업을 배정으로 돌리고 그렇죠. 뭐 사실상 이제 하나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승현 회장이 예전에 아들이 이제 뭐 폭행을 당해가지고 조폭들 불러서 떼업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식사는 굉장히 좀 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업 승계도 굉장히 지금 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기상 봤을 때 이 유상증자를 굳이 지금 빨리 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 시장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떨어졌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유상증자 급하게 해봐야 신주 발행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걸 지금 낮춰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재 때는 악재를 또 기회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승계하기에는 보통 시장이 조정 때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하나그룹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촉발했던 거는 이 유상증자 규모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 호재밖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물론 이제 하나그룹이 계속 이제 실적 성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아발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은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여전히 승계 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이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전략과 시장의 아웃라인, 뭐 대충 흐름이 어떤지를 좀 알려봤고요. 네,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가 도움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